자, 이번 시간은 제11 재무회계 2가 당좌자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현재 우리가 지금 몇 가지가 여기서부터는 재고자산입니다. 우리 여기 11강까지가 당좌자산이에요. 우리는 여기 23강까지 할 건데 지금 현재 11강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반 정도 왔죠? 반 정도. 좀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당좌자산 2 아까 이어서 하는 건데 이어서 가지급금 미리 이야기했죠. 아까 세트 붕괴 두 번째 거 가수금의 반대말이 가지급금 반대말이 가수금 반대말. 인출금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외로 회계 2급에 많이 나오는데 개인 기업의 이제 포인트는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의 대표가 사장이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겁니다. 표현상 이런 거죠. 대표이사의 자녀가 자녀 대학 등록금을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회사니까 그냥 사장님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집에 있는 용도로 썼다.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답이 인출금입니다. 인출금. 인출금은 차후에 자본금과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출금은 파트가 계정이 어디냐면 자본 파트예요. 자본 파트. 자본의 차감작 계정 과목입니다. 전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출장소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임시로 내가 출장소에 만약에 이제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 출장소에 돈을 미리 좀 지급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좀 주는 돈. 개념은 가지급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가지금 똑같은데 문제에서는 전도금으로 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전도금 쓰고 전도금으로 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가지급금 쓰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현금과 부족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시험 문제 푸는데 약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령. 요령을 가르쳐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이 썩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용하셔야 돼요. 틀리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다. 나머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임시계정이라는 말은 이제 결산 시 없어져야 되는 재무제표에서 포함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무 가서 그때 교수님께서 분명히 가지급금 없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가지급금이 있고 나쁜 가지급금이 있어요. 착한 가지급금은 남겨놔도 돼요. 남겨놔도 되고 못된 가지급금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못된 가지급금이 인출금 성격이 있습니다. 인출금 가져가는 돈. 가지급금 불분명한 지출이라고 정의는 내려 있지만 우리 시험 용도로는 미리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직원 출장 시 미리 지급하는 경비. 그 다음 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 자, 개인은 대표라는 표현을 안 쓰죠. 주주가 아니니까. 개인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은 통상적으로 답은 인출금. 그러나 개인 사장이든 법인 대표든 둘 다 가지급금 써도 돼요. 둘 다 가지급금 써도 되는데 통상 시험에는 인출금은 개인 회사에서만 나옵니다.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안 나와요. 개인 회사에서. 개인 회사에서는 인출금도 쓰고 가지급금도 쓴다 이 말이에요. 법인 회사에서는 기급금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공부할 때는 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쓴다.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은 거의 위에 걸로 나옵니다. 직원 출장 시 미리 지급한 경비.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세트 2 본 게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예, 자산이에요. 가수금, 불분명한 금액. 가수금, 불분명한 금액. 문제는 항상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되었다. 재수, 맞죠?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되면 완전 재수죠. 무슨 장부에 적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갑자기 돈이 입금이 되어서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가수금 이렇게 적어놔라 이 말입니다. 인시로. 그리고 나중에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겠죠. 인출금, 개인기업 대표라고 표현했네요. 대표의 자본거래. 이때 말하는 개인 사적으로 쓴 겁니다. 개인 대표가 우리 시험은 개인 대표예요. 법인 대표가 아니라 우리 시험은 개인 대표이기 때문에 인출금이라고 씁니다. 우리 시험에는 전도금, 본사에서 지사나 영업소로 보내주는 자금. 근데 전도금이 문제 나오면 꼭 문제에서 전도금으로 쓰시오라고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전도금 쓰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전도금. 현금과 부족. 색깔 빨갛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것을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장부와 실제 돈의 차이를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돈을 건드리면 요즘 어슬람 나오지만 실제 돈을 건드리면 횡령이죠, 횡령. 그래서 장부의 돈을 곧 수정해서 실제 돈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이어서 좀 쉬어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일시 중지해 놓을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뿅뿅뿅뿅 확인하시고 사례입니다. 사례. 가지급금과 가수금 약간 세트로 외워라고 했던 그 분계입니다. 직원 출장 시 경비죠. 지방 출장비 명목으로 직원이 김에게 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현금이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 아웃시키고 미리라는 말 때문에 가지급금을 쓴다. 근데 얘는 세트 분계로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줬는지 알아야 되죠. 네, 김회계라는 거래처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김회계가 돌아와 출장 시 사용한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일단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주고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 이렇게 가지급금 상계 처리는 위에 10만 원이죠. 위에 김회계니까 10만 원. 거래처도 김회계라고 써야 됩니다. 벌을 쓰고 그 다음 출장지 사용한 7만 원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여비교통비 7만 원. 얘는 이제 현금이 위치가 유의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단어는 인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 현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2 분계 요거 그대로 그냥 암기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암기라고 하는 건 세트 1, 세트 2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그때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차이는 직원부담부는 예수금, 회사부담부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써도 되는데 일단은 보통 나오는 문제는 복리후생비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 가지급금 현금 가지급금 여비교통비. 시험은 위에 것도 잘 나오고 아래 것도 잘 나옵니다.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된다. 보통예금 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일단 보통예금이 쉽죠. 인 시켜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때는 가수금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가수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가. 자, 그 다음 이것도 위에서 발생된 가수금의 원인이 외상매출금의 횟수로 밝혀졌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분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은 가수금은 상계 처리해 주니까 이쪽은 알았어. 그죠? 외상매출금이 횟수니까 외상매출금 횟수니까 외상매출금의 횟수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아웃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야기 안 해주고 요거 대신 대금이라는 용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써야 돼, 외상 매출금을 써야 돼 고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발생된 가수부의 원인이 A사의 외상 대금의 횟수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외상 대금의 횟수로. 그러니까 가수금은 상계 처리해서 없애면 되는데 얘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흠칫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붕괴 문제니까 얘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수금이 떨어지고 외상 매출금이 아웃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현금 과부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실제를 건들게 되면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 실제를 건드리면 안 되고 무엇을 건든다? 장부를 건드려서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운데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세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대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관계인 거죠. 얘가 실제 잔액이고 얘가 장부 잔액인데 실제 잔액이 3만 원 많습니다. 실제 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장부 돈을 건드릴 건데 장부의 돈을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이만큼 늘리는 요 3만 원. 3만 원을 늘리는 방법은 3만 원을 인 시키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인, 현금 3만 원 이렇게 씁니다. 3만 원 인 시키고 그때 반대되는 계정에는 인시로 살짝 걸어 놓습니다. 그게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과부족 없습니다. 사실상 원인 모를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수금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현금 과부족이랑 죽음이란 답이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얘는 현금 시제에 대한 확인이에요. 현금 시제에 대한 확인.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가수금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거래처 A사의 외상 매출금이 입금 누락이 확인됐다. 오케이, 확인되었구나. 그럼 너는 없애주고 상계 처리되어서 없애주면 되고 이때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니까 회수한 거니까 얘는 아웃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게 되죠. 아까 우리 수금 외상 매출금의 모습과 똑같죠. 원래 거래는 이 거래인 거죠. 원래 거래는 이 거래가 원래 거래가 되는 거죠. 원래 거래는. 음, 원래 거래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인 거래였어요. 그런데 잠시 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현금 과부족을 임시 계정으로 걸어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시세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하다.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실제가 작은 거네. 실제가 작고 장부가 많은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접근은 현금의 위치입니다. 현금의 위치. 그러면 얘가 실제고 얘가 장부예요. 근데 실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장부를 건드려야 되는데 장부를 건드리는 방법은 현금을 이만큼 까는 거죠. 현금을 날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현금의 위치는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 5만 원 걸고 일단은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 과부족이라고 씁니다. 현금 과부족은 가지급금과 같이 일단은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돼요. 결산일에는 무조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산 파트를 학습을 할 건데요. 무조건 자비, 오른쪽에는 자비, 오른쪽이 부족하다면 자비, 왼쪽이 부족하다면 잡손실을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씁니다. 일단은 다른 거 생각 빼고 잡이익 잡손실을 무조건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결산 시 무조건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삭제. 왜? 아까 이야기했죠. 임시 계정 과목으로서 결산 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밖으로 빼주고, 밖으로 빼주고, 근데 왼쪽이 부족하니까 왼쪽에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산 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는 잡이익 잡손실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 원래 거래는 아니죠. 원래 거래는 아니고 그냥 원인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결산시 발견하면 바로 잡이익 잡손실을 쳐낸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평상시에 현금 과부족으로 걸어놨다가 마지막에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하면서 잡손실을 떠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결산 시에 지금 현재는 실제가 결산 시에 많은 걸 발견했는데 결산 시에 실제가 이렇게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럼 결산 시에 그냥 현금을 올려주고 현금이 인이니까 이때 현금을 올려주고 이때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잡이익 바로 처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을 대변해주면 다시 현금 과부족을 거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산 시에는 그냥 이렇게 분계를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산 시에 발견하면 무조건 잡이익 잡손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제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가 장부보다 부족한 이런 식이죠. 얘를 줄여야 됩니다. 얘를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현금이 아웃, 오른쪽으로 현금이 아웃되는 모습을 띄고 이때 왼쪽에는 현금 과부족을 쓴다 이렇게 되는 이거 현금 과부족을 한다. 잡손실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비중이었다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쓰는 거고요. 결산시라면 바로 잡손실로 바로 떨어버린다. 어렵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면서 계속 제가 지금 언급을 하네요. 실제와 장부를 파악한 후 절대 실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아까 했던 이야기. 그리고 현금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게 현금 과부족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결산 시에는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잡이익 현금 이것이 답이나 이것이 답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결산 시에는 잡이익이 이제 고정이라고 치고 잡이익이 고정되었을 때는 왼쪽에는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 과부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현금 과부족이 답이고 언급하지 않으면 현금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잡이익과 자손실은 고정이에요. 무조건 써야 된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오늘 왜 진도가 좀 빨랐나? 인출금 배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인출금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자본금에 대한 평가 개정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프로그램 제가 먼저 실행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작성.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이거 나중에 이론 끝나고 제가 화질 올릴게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클릭 한번 해보면 여기에 자본이라는 파트 이제 법인으로 들어와서 표시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사업주가 개인의 목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100만 원 인출해 갔다.
그것들을 제가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왔고 금액이 100만 원, 차변에는 인출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시되면 인출금이 차변에 지금 생성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인출금의 계정은 자본입니다. 자본이니까 발의정자를 그렸을 때 원래는 여기란 말이에요. 대변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놈 새끼는 차변에 지금 온 거죠. 한번 보니까 여기 제가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 누르니까 여기에 자본금 아래에 인출금이라고 이제 뜨죠. 인출금이라고 뜨고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말 그대로 우리 감가상각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처럼 평가 계정 또는 마이너스 계정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맞는 말. 개인기업에서 제가 개인기업이라고 했죠. 사용하는 임시 결산 시에는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된다. 자, 4번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나중에는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본금을 까는 그런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게 답이 지금 현재 자본 인출금이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금방 제가 분개를 이렇게 분개한 거를 결산 시에는 얘를 없애줘야 돼요. 얘를 없애주니까 정답은 뭐냐면 답은 항상 똑같아요. 답은 항상 대변의 인출금이 가서 없애주고 이때 차변에 자본금을 써서 자본금을 없애줍니다. 자, 다음 다음 중 인출금 계정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인출금은 개인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개인적이 아닌 거 4번이죠. 업무용 자동차의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개인의 주택재산세는 인출금이고요. 자녀의 자녀학원비도 인출금이고요. 개인의 소득세도 인출금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다음 문제. 현금 시세를 확인하던 중에서 실제 현금이 장보상보다 많다.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실제가 저는 항상 실제 지금 왼쪽에 적고 있네요. 실제가 장보보다 요렇네요. 요렇네요. 기준 문제예요. 결산 문제예요. 기준이죠. 결산이면 12월 31일, 기준이면 7월 19일. 예, 기준입니다. 기준. 얘를 실제 돈이고 얘가 장부 돈입니다. 실제 건드리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장부의 돈을 늘려줘야죠. 그러면 현금은 in, out, in이 되는 거죠. 그때 반대되는 계정이 뭐다? 현금 거부족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9월 2일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유형자산의 뜻이 정의죠. 비품으로 이동 가능한 중고 냉난방기를 어쩌고 구입하고 15일 후에 재고 자산 외의 거래죠. 비품 임대였고 이때 1번 외상외입금을 쓴다. 2번 미지급금을 쓴다. 그렇죠. 정답은 재고자산 외의 거리니까 미지급금 쓴다. 거래처 어디 있어? 요거네요. 거래처. 선한 상상에서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천안 상품 매입이면 상품인 되었고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은 선땡금인데 이게 내 거냐 남의 거냐? 내 거면 급, 남의 거면 수.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상품을 샀고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내가 준 거네요. 내가 주면 급, 내가 주면 급.
남이 준 거면 수. 내가 준 거죠. 정답은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선급금 거. 그래서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보통 예금. 오케이. 너는 아웃. 보통 예금 너는 아웃. 뭐 복잡하네요. 보통 예금 아웃되고 상품이 일단 300만 원 인대였고 보통 예금은 100만 원. 8월 30일 지급한 계획은 선급금 너도 이게 오른쪽에 가냐 왼쪽에 가냐 왜 적냐면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300만 원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다 300만 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 더. 이때 잔액은 재고자산 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 거. 4개짜리 분계네요. 4개짜리 분계. XX예요, 저. 그래서 일단은 분계가 조금 어렵지만 거래처도 2번 들어가야 되고 현금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어렵고 상품이라는 계정을 썼을 때는 외상 매입금을 쓴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데 분계가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분계가 연습이 안 돼. 그러면 시험에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벌써 지금 스타트 4분이 시작하셨는데 분계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지금부터 조금 달리셔야 돼요. 분계를 이렇게 혼자 좀 한번 이렇게 저랑 할 때는 돼요. 저랑 할 때는 되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다 보고 그냥 뺏기세요. 다 보고. 그래서 다 보고 뺏기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하듯이 주사바 눌러 예를 들어서 찍어가지고 계정 과목 뽑아내고 계정 과목을 잘 모르니까 이제 뽑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빨리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뽑아내고 배치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보통 in, out. in이죠. 보통 in. 원인을 알 수 없다.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가수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수금은 거래처 못 적어요. 왜?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자, 호호호. 사업주 개인 용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개념 과목이 인출금이죠. 인출금. 출자는 나갈 줄이에요. 나갈 줄. 이는 뭘까요? 이는 설마 뭐 이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죠? 인출금. 영어와 한자가 섞여 있는 글자는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영어와 한자가 섞여 있는 글자는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테크 이런 용어 쓰죠. 세테크. 세는 세금이죠. 세금을 이용해서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맞죠? 이게 한자와 영어가 섞여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 이는 실제적으로 요 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이는 끌인자인데 이렇게 쓸까요? 내가 정확하게 한자는 모르겠다. 그래서 인출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를 전부 다 인출금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험에는 나가는 거래만 좀 나와요. 보통 들어올 때는 인출금이라고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들어올 때도 인출금, 나갈 때도 인출금 쓰는 것이 맞아요. 시험에는 통상적으로 나갈 때만. 어쨌든 신형 노트북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재고자산 거래는 일단 확실히 아니니까 이때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때 뭐 쓴다?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은 계정이 자본 거래였어요. 자본이 왼쪽에 오면 가르점자 그렸을 때 자본이 여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왼쪽에 오게 됐으면 자본의 감소를 나타낸다. 임시계정이다. 라고 했죠.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하기. 사용할 목적으로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우리가 아직 이제 곧 배우겠지만 있다라는 뜻이죠. 형.
형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사용할 목적으로 형태가 있는 목사기 답을 뭐죠? 비폼입니다. 비폼에서는 외상매입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상, 외상매입금을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품은 재고자산 외의 거래니까 무조건 얘는 미지급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절대 외상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지급금하고 거래처를 적어 주어야 한다. 야, 이건 또 쉽지 않네. 단기 차입금 뽑아냈고 이자. 이때 이 이자는 우리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단기 차입금과 이자가 만나면, 단기 차입금과 이자가 만나면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이다.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자 비용은 왼쪽에 위치 가겠죠. 지금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올 건데, 그래도 보통 예금이 제일 쉬워요, 위치가. 보통 예금이 인, 아웃,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보통 예금. 두 개보다 초과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숫자까지 적어라. 보통 예금이 얼마냐? 그렇지. 580만 원에 580만 원에 5만 8천 원 합했네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너는 왼쪽으로 오너라. 너 이자 비용도 왼쪽으로 오너라. 해서 두 가지는 왼쪽에 쌓이게 되겠네요. 거래처 꼭 적어야 되고요. 자, 요거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1분 정도 드릴까요? 내가 왜 한번 해보라는지는 풀이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답을 미리 보면 조금 아쉽고, 답을 안 보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자, 제가 왜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했냐면요. 이 문제가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삭제하고 문제가 나왔으면 웬만하면 맞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단월전자에서 컴퓨터 두 대를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이러면, 생각으로 잘 맞춰요. 문제를 잘 맞추는데, 지금처럼 300만 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잘 틀려요. 왜냐면,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상품 매출에 쓸 수 있는 거죠. 300만 원을 써버린다고, 이렇게. 300만 원 써버리면 이제부터 머리 아픕니다. 현금 받았다? 현금 인이네. 얼마 받았지? 30만 원. 계약금은 성금금 선수금인데. 어?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차라리 300만 원 안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현금 들어왔네? 계약금, 선땡금. 그 선땡금 쓰고, 얘가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네? 선수금 거.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300만 원만 나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틀려. 잘 틀림, 이렇게 적어놓을까? 잘 틀림. 금방 문제 풀어서 맞추신 분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틀리신 분은 이렇게 좀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장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만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비, 이걸까지 뭐라고 한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B로 끝난 놈은 왼쪽으로 온다. 이거 알고 계시죠? 왼쪽에. 그래서 복리후생비 왼쪽에 적고 이때는 외상매입금 못 씁니다. 맞죠? 재고자산 외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자자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